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 브리핑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이틀 연속 약세장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04% 하락하면서 출발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0.6%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 FOMC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소식을 발표했는데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용 회복에 따른 출구 전략 시기가 앞으로 좀 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시장에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 약세와는 달리 강세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코스피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에 가담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매수폭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시장도 약세장으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동시효과 상황부터 살펴보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가 나란히 1%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이 두 금융주들이 나란히 하락하고 있고요. LG전자 역시 2.1% 급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 2.1%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1.5%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4% 오르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1.1%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1.9% 내리면서 오늘 금융주들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가 0.4% 오르고 있고요. SK에너지는 2.6%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그리고 신세계 나란히 하락하고 있는데 롯데쇼핑의 낙폭이 더 큽니다. 3.4% 내리고 있습니다. NHN은 2.5% 하락하고 있고요. 외환은행이 2.4% 내리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역시 2.4%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1.2% 내리고 있고요. 현대건설이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현대제철 나란히 0.1에서 0.2% 오르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은 오늘 상승세를 타다가 지금 보합권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회사인 두산엔진이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세로 이끌려가기도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다시 쏟아져 나왔습니다. S-오일은 0.8% 내리고 있고요. 삼성 SDI가 1.8% 하락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이 3%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가 4.4% 급등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 테크윈이 3.8% 하락하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이 2.1%, 삼성엔지니어링이 3.1% 급락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나란히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0.6% 오르고 있고요. SK는 0.5%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건설과 대우증권 나란히 3%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보합권입니다. 우측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이 0.5%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세장으로 다시 전환되는지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상승세를 걷고 있습니다. 현대산업 0.8%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1%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9%, 메가스터디가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태웅은 보합권이고요. 동서와 소디포신소재는 1.4%와 3.7%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이팜은 0.2% 오르고 있고요. 다음이 3.3% 급락하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이 2.7% 내리고 있고요. 하나투어 역시 2.8%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오세미테크가 연연의 강세입니다. 10%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1.1% 상승하고 있고요. 차바이오엔이 5.9% 오르고 있습니다. 에이스디지텍이 1%대, 유니센이 2.8%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풍력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미국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풍력주들이 다시금 강세장을 걷고 있습니다. 평사는 유상증자에 대한 폭락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 급등하고 있습니다. 휴맥스가 0.8%, 파라다이스가 0.8% 상승하고 있습니다. 루멘스가 6.3% 급등하면서 LED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진소재가 10%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가 1%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6% 정도 오르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정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후반부 들어서 낙폭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어떻게 마감될 것 같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오후 들어 낙폭을 확대하면서 이거래일째 소폭 하락했습니다. 기관의 매물이 늘어나면서 장중에는 165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미국 증시 하락 소식에 약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을 유지하다가 장중 일시적으로 상승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세가 점차 증가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 종가보다 16포인트 빠졌습니다. 오늘 1650선이 붕괴됐는데요. 0.9% 하락한 1647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7거래일 연속 올랐는데요. 어제 종가보다 3포인트 상승한 510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코스피 지난 화요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걷다가 어제 이어서 오늘은 이틀 연속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비교적 좋은 흐름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물이 시장을 상당히 압박을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세를 보이다가 그 양을 점차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도 물량이 대거 나왔습니다. 기관이 투신권을 중심으로 156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사줬습니다. 관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 개인들이 오후 들어서 사자세로 전환한 이후에 순매수 규모를 확대했는데요. 1137억 원 순매수했고요. 외국인 역시 오늘 개인과 함께 매수했습니다. 48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장이 종료된 이후에 한번 살펴보니까 개인이 매수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외국인은 조금 늘렸고요. 기관은 매도량을 조금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들이 165억 원 순매수했고요. 기관 역시 매수에 가담하면서 188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들은 289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가 나오면서 시장 종료됐습니다. 이어서 업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풍력주를 비롯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또 비교적 소형주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였는데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이 1%대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종이 목재 업종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증권 업종이 2%로 하락폭을 늘렸고요. 금융업종과 은행업종도 1%대로 조정을 보였습니다. 건설과 전기, 전자, 유통업종도 오늘 1%대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특징을 보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풍력주들이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업체들을 지원하는 세금 감면액을 현행 23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증액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용연 BM이 2% 올랐고요. 현진 소재가 10% 급등하면서 오늘 26,2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중국이 향후 10년간 원전 100기를 건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관련 업체들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기술이 4% 올랐고요. 모건코리아 역시 4% 급등했고 보성파워텍은 5% 급등하면서 1,87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트론과 KH바텍 등 휴대전화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동부증권은 오늘 내년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이 7% 성장한 12억 6천만 대에 이를 것이라면서 휴대폰 부품주의 경우에는 휴대폰 물량 증가와 트래픽 급증, 스마트폰에 대한 대응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KH바텍은 글로벌 1, 2위 휴대폰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7% 급등했고요. 파트론 역시 5% 오르면서 13,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풍력주, 원자력 관련주, 휴대전화 부품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공시가 하나 떴었죠. 쌍용차가 회생인가, 강제인가를 실시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2시 40분부터 쌍용차 주식의 거래가 중지가 됐고요. 내일까지 정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의 거래도 당연히 정지가 되겠죠. 이어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태산 LCD가 채무에 대한 채권단 출자 전환 소식에 이틀째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태산 LCD는 15일 기타 자금 마련을 위해서 4,753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채권자인 하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출자 전환에 동의해 배정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6,905원이며 신주는 내년 1월 13일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또 에피밸리가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이틀 연속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LED TV의 등장으로 LED 부문 매출이 급증해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설비 증설도 계획돼 있어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장중 5% 가까이 하락하던 전자파 차단 관련 업체 다스텍이 오후 들어서 상한가까지 급등했습니다. 미국이 휴대폰 소매업자로 하여금 전자파 인체 흡수율을 반드시 표시하게 하는 제도 마련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적 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권 증시가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반대로 일본 증시 소폭 오르면서 오늘 시장 마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시아 주요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장 막판 들어서 하락 반전한 모습인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0.13% 하락한 1163포인트로 오후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미국의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일본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만 장 후반 들어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네, 현재 중하권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상승하던 중국 증시 역시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홍콩 금융관리국이 자산 가격에 급격한 조정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중국 상위종합지수는 점차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1.7% 하락한 3,19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홍콩 증시 역시 약세입니다. 홍콩 H지수 같은 경우에는 1%대의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대만 지수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오르는 듯 했지만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 약보합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에서는 또 어떤 한 기업의 상장 추진 소식에 상당히 떠들썩한 그런 모습입니다. 소림사가 상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관광산업이라든지 의약품 산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과연 상장할 수 있을지 상당한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원 10전월은 1,166원에 출발했습니다. 미국 FOMC에서 나왔던 내용, 역시 시장에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오늘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1,170원대 후반까지 급등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10전 오른 1,166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환율은 달러가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점차 오름폭을 늘려가면서 1,180원 선 바로 밑까지 올라왔는데요. 오전 10시 40분쯤에 기획재정부의 한미통화 스와프 계약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 상승 흐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한은은 통화 스왑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국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오늘 환율은 약 3주 만에 1,17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인 것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말씀드린 대로 13원 급등하면서 마감됐습니다. 1,177원 90전에 마감됐습니다. 다른 마감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또 하락했습니다. 0.9% 내리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1,64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0.6% 오르면서 510선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장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이틀째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부터 부탁드릴까요? 일단 외국인과 개인의 선물 매도세로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머물던 증시가 장 막판에는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변동성을 키웠지만 시장은 결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소폭 매수에 나섰지만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시장은 좀 하락을 했고 거래는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한미 통화수합 종결 소식도 있었는데요. 외국인은 항공, 건설, 은행 등 환율 상승에 맞춘 매매 패턴을 보였고요. 기관은 금융주를 위주로 금일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펜하겐 환경회담 영향으로 태양광이라든지 대체 에너지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휴대폰, LED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는데 IT나 그린 에너지 관련주의 강세가 오늘은 두드러졌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수급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예, 일단 금일 외국인은 소폭의 매수를 보이기는 했지만은 최근 환율이 1170원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다시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회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은 뭐 아직 그런 이야기를 논하기는 아직 이른 시기로 판단이 되고 뭐 그렇지만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었던 FOMC 회의가 별다른 내용 없이 끝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달러 상승과 맞물려서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기관이나 연기금을 위주로 매수세가 종목별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또 배당을 노린 자금 역시 언제든지 조정 시 유입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수급은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아직은 긍정적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여력이 좀 위축이 된다고 하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향후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 시장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FOMC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전일 미국 시장은 FOMC에서 금리는 동결했지만 성명서 발표 후에 전월과 다를 게 없다는 실망감이 확산이 되면서 다우지수가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저금리 유지 기조 관련 문구도 유지를 했고 경기 진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이제 고용 시장 악화가 진정되고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을 했지만은 저금리 기조 유지가 향후 인플레이션 압박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또 확산이 되면서 미 국채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기타 물가나 주택 지표는 예상치를 충족은 했지만 이번 성명서는 시장 참여자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되지는 못할 가능성이 커서 이제 재차 미국 시장은 좋은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금일 밤은 미국 경기 선행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투자 심리는 호전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큰 상승 모멘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질문에서도 약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달러 캐리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자금이 전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순매수한 자금의 한 15% 정도밖에 안 돼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을 추가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내일 우리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예, 최근 시장은 저조한 거래대금이 이어지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기관 외인의 관심까지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경우는 그간 대형주에 밀려서 가격 메리트까지 확보한 상황이라 거래대금 증가와 중소형주의 가격 메리트가 떨어질 때까지는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시장 대응에 있어서도 수급이 양호한 대형주나 중소형주 위주의 대응이 적절해 보이는데요. 대형주의 경우는 뭐 신고가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추세적 상승 흐름에 있는 종목군으로만 한정해서 접근을 하시고 코스닥을 비롯한 중소형주는 장세를 이끌 모멘텀이나 수급 개선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IT 부품주나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정책 테마주 위주로 코스닥 시장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네, 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통화스와프가 연장되지 않고 내년 2월 예정대로 종료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윤 재정부 차관보는 미국이 세계 유동성 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판단에 통화스와프 중단을 결정했다며 이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내에 공급된 한미통화스와프 자금이 오늘 최종 회수됐다며 이번 통화스와프 방식이 앞으로 비슷한 위기가 닥칠 때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통화스와프 종료와 맞물려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과 맺은 통화스와프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의 결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가 현행 양도성 예금증서금리에서 은행권 실질 자금조달금리로 바뀝니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내년 1월부터 각 은행에서 조달금리 자료를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은행권 평균 조달금리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회는 은행채와 CD, 정기예금 등 은행자금 조달원 중 신규 취급액 가중평균금리를 주 단위로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식 예금을 포함한 잔액 가중평균금리를 월 단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은행들은 둘 중 하나를 기준금리로 삼아 은행별 상황과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가상금리를 붙여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금리 변동 주기는 현행 CD금리와의 연동이 3개월이지만 새롭게 기준이 될 은행권의 조달 수단은 장기 상품이 많은 관계로 6개월 혹은 1년으로 길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민신한, 우리 등 시중은행들이 서민 소액대출 사업을 펼치는 미소금융재단을 잇따라 출범했습니다. 은행들은 각 미소금융재단에 매년 100억 원씩 5년간 총 50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재단들은 공통적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자금과 창업 임차보증금, 운영자금 등을 5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4.5% 수준으로 현 은행권 대출금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출자금은 용도에 따라 6개월부터 1년까지 무이자 거치 기간을 두고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내년도 국민연금기금 중 금융부문 전체 자산의 23.2%를 위탁 운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0.2%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이 같은 목표 비중을 달성할 경우 내년 위탁 운용 금액은 70조 2,99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위원회는 내년도 기금 위탁 운용 계획을 심의해 자산별로 국내 주식 50%, 국내 채권 6%, 해외 주식 90%, 해외 채권 40% 및 대체 투자 72.5%를 위탁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위탁 자산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 주식은 직접 운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위탁 운용 목표 비중을 줄였습니다. 반면 채권은 경제 위기의 점진적인 회복 상황에서 기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용 범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을 한 5% 정도로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목표 지수를 1,900포인트로 재차 제시했습니다.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이대로만 쭉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